그 댄싱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는 건데요. 안장 후에서 하는 페달링을 댄싱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저번에 했던 게 당연히 기본, 그 다음에 고속 케이던스, 스프린트 세 가지였는데, 여기에 타다 보면 코너링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기어 변속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댄싱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위치, 잡는 위치, 손잡는 위치, 여기 탑, 후드, 드롭, 여기를 잡고서도 댄싱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굳이 뭐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럴 수 있는데, 타시다 보면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뭘 먼저 할까요? 혹시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댄싱 하면서? 그냥 다 잘 됐어요? 아니면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천천히 올라갈 때 네. 이 당기고 밀고가 네. 잘 안 되더라고. 빨리 하면 이게 당기고 밀고가 잘 되는데 이 핸들. 아, 핸들이요? 예, 예. 좀 길게 돼야 되죠. 이게 느리게 움직일 때는 임팩트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하가 크게 걸리거나 그러면 근육의 수축 이완 속도가 느리면 임팩트는 안 먹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같이 길게 미는 거잖아요, 페달을. 그럼 얘도 서서히 천천히 당기면 되죠. 네, 맞추면 됩니다, 그냥. 우선 그러면 기어 바꾸는 거, 댄싱 하면서 기어 바꾸는 거. 그러니까 댄싱을 하다가 기어를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면 안장에 앉았다가 기어 바꾸고 다시 서야 되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댄싱 상태에서 기어를 바꾸면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 기어를 바꿀 때 첫 번째 조건은 체인이 느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인이 팽팽한 상태에서는 기어 변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댄싱 하면서도 가속을 시켜놓고 잠깐 느슨하게 돌리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페달의 무게가 덜 실려야 체인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려면 잠깐 핸들바의 무게를 더 실으면 돼요. 그러면 페달의 무게가 덜 실리면서 체인이 느슨해지고, 그 짧은 순간에 변속하고 다시 페달의 무게를 실으면 돼요. 이 변속되는 시간은, 그 뒷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변속되는 시간은 앞에 크랭크암을, 페달을 반 바퀴 정도 돌리면 변속은 끝나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려야 변속되질 않아요. 그게 아주 느슨한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띄워놓고 이걸 해보면,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한 반 바퀴 돌아가니까 얘는 바뀌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잠깐만 느슨하게 하고 변속은 할 수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변속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흔히 변속할 때 대개는 더 빨리 가려고 할 때 변속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힘들 때도 변속을 하지만, 빨리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강하게 페달링을 하면서 변속을 하려고 하니까 체인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 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트레일러가 미는 힘이나 당기는 힘이 있는데, 체인이 당겨지는 힘이 더 강하면 이게 안 밀려요. 그래서 항상 체인은 느슨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짧고 여유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짧은 순간에 기어 변속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댄싱뿐만 아니라 안장에서 앉아서 페달링 할 때도 이 감각을 익혀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요령을. 그래서 이게 되면 변속하는 데서 그러니까 기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도 아주 짧은 순간에 기어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령들이 있겠죠.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오르막에서도 기어 변속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댄싱 할 때는 핸들바에만 잠깐 무게를 실어주고 바꾸면 잘 바뀌어요. 그러면 체인이 느슨해지니까.
군대 있을 때 저거 운전병 애들이 그거 한대요. 사륜구동이니까 오르막에서 기아 바꾸는 거를 차 안 타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각을 익힌다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자전거 안 타면서도 그 감각을 한번 연습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댄싱하고 가다 보면 코너가 나와요. 모퉁이길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다시 앉았다가 모퉁이 돌고 나서 다시 일어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댄싱할 때는 직진성이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한번 세게 밟고 왼쪽 한번 세게 밟고 이게 강하게 균형적인 페달링 하다 보니까 직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이 잘 안 됩니다. 댄싱 이 페달링을 하면서는. 근데 이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직진하는 거잖아요. 균형을 흐트러뜨리면 되죠. 만약 왼쪽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를 왼쪽으로 눕히고 오른쪽을 좀 세게 밟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눕히려고 하면 얘가 왼쪽으로 더 돌아가려고 하겠죠. 코너링 할 때 했었잖아요. 자전거만 눕히면 돌아간다고. 근데 자전거 눕히는 각도하고 그럼 얘를 많이 눕혀지니까 왼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겠죠. 적당하게 눕혀놓고 오른쪽을 세게 밟으면 얘가 다시 일어서겠죠. 그러면 그 각도하고 오른쪽 페달의 그 강도하고 맞춰서 적당한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코너링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돌고 싶으면 오른쪽을 좀 세게. 이제 기압비가 너무 가벼우면 세게 안 밟히니까 적당한 기압에서 이게 무게가 좀 실려야 되기 때문에 강한 페달링을 할 때 이게 좀 잘 먹혀요. 너무 가벼우면 코너링 하면서 댄싱 하면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요령은 댄싱뿐만이 아니라 안장에 앉아서 할 때도 유용해요. 그 안장에 앉아서 코너를 페달링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큰 코너,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러면 페달링을 못 하면서 코너링 하는 자세만 집중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페달링 하면서 코너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앉아서도. 그때도 지금 말씀드린 요령이 효과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히면서 왼쪽으로 돌아갈 때 왼쪽으로 눕히고 오른쪽을 세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 코너링이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아닌데 조금 잘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왼쪽 페달 눕히고 왼쪽 페달 좀 세게 밟는 거죠. 그게 요령입니다. 그렇게 혹시 안장에 앉아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긴 해봤는데 지금 그치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훨씬 잘 됩니다. 계속 훨씬이라고 그러네. 조금 잘 돼요. 조금 더.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항상 평평한 길만 가진 않잖아요. 흔히 포장이 된 도로도 과속방지턱 있죠. 얘네들 요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포장을 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죠. 근데 뭐 사이클로 비포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노면 자체가 공사하고 나서 잠깐 덮을 때는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짧으면 페달링 멈추고 그냥 엉덩이 들고 가겠는데, 그게 길어지면 이제 앉으면 진동이 커지니까 불편하고 엉덩이를 들면 페달링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댄싱 상태에서도 그런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페달링을
할 수 있으면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만나는 게 두 가지죠. 과속방지턱이랑 그런 울퉁불퉁한 도로. 그런 곳에서도 댄싱을 하면서 거기를 넘어가는 건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너무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자전거를 좌우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그건 뭐 아주 세게 페달링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전거를 조금 덜 눕힌 상태에서 댄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페달링이에요. 계속 여러 번 제가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페달링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엉덩관절을 가지고 임팩트 페달링 있죠. 그 페달링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데 좋죠. 왜 그러냐면 임팩트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6시까지 쭉 밟는 페달링을 하면 그동안에 다리가 계속 긴장된 상태죠.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얘가 흡수해 주지를 못해요. 근데 3시간 후에서 한번 임팩트 주고 나머지는 힘을 덜 쓰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진동을 이 관절에서 흡수해주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페달링 자체를 그 임팩트 형태로 하면 울퉁불퉁한 길에서 페달링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피로감이 덜해요. 그리고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물론 이제 핸들바의 무게가 여전히 덜 실려야 돼요. 이건 댄싱이 기본이니까 핸들바의 무게가 많이 실릴수록 균형감은 떨어집니다. 근데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균형감이 더 안 좋아지니까 핸들바의 무게가 덜 실리도록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댄싱으로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이 한강 자전거 도로에도 많죠. 거기에서도 순간적으로 덜컹하니까 거기서 댄싱을 멈추거든요. 그게 안전하긴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수준에서는 굳이 댄싱 안 해도 되죠. 그냥 잠깐 멈추는 거는 속도 감속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굳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엉덩이를 임팩트 페달을 그대로 하시고 핸들바 무게가 덜 실리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댄싱 하면서 순간적으로 앞바퀴를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타이밍만 잘 맞춰서 순간적으로 툭 쳐주면, 툭 쳐준다는 표현보다 살짝 밀거나 살짝 툭 당겨주면 조금 뜨겠죠. 1, 2cm라도. 그러면 부드럽게 올라가요. 그럼 진동도 줄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댄싱으로 요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엉덩관절 임팩트 페달을 너무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장점이 많은 페달링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건 특별한 거라 새로운 방식도 아닙니다. 그걸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변화를 주면 됩니다.